여기에 이강인이 PSG의 최고 히트작이라는 보도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거한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은 그야말로 복덩이입니다. 파리 생제르맹과 바르셀로나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젊은 자원들의 신선함입니다. PSG는 11일 새벽 4시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열리는 챔스 8강 1차전에서 바르셀로나를 상대할 예정입니다. 스페인 매체가 PSG와 바르셀로나의 선수 명단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며 화제입니다. 스페인 스포르트는 바르셀로나는 신념과 상황의 영향으로 유소년 아카데미를 설립하고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옳은 선택이었음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의 라민 야말과 올 시즌 파우 쿠바르시의 등장으로 바르셀로나는 향후 수년간 최고 수준의 측면 공격수와 센터백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선수단의 신선함을 불어넣은 것은 바르셀로나뿐만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PSG의 평균 연령은 더 낮습니다. PSG의 경우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이루어낸 성과다라고 전했습니다. 매체의 분석은 사실입니다. 중동 자본을 앞세워 슈퍼스타들을 영입하는 데 집중했던 PSG는 지난 시즌을 기점으로 젊고 유망한 자원들에게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루카스 베랄도, 비티냐, 마누엘 우가르테, 브래들리 바르콜라, 곤살로 하무스 등이 그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강인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지난 시즌 약팀 마요르카에서 압도적인 활약을 펼치며 팀을 중위권까지 끌어올린 이강인은 올 시즌을 앞두고 PSG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20대 초중반의 선수들에게 팀의 미래를 맡기기로 결정한 PSG는 이강인과 무려 5년 계약을 맺으며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스포르트 역시 이러한 부분들을 주목했습니다. 매체는 PSG 선수단은 UCL 8강 진출팀 중 평균 연령이 가장 어린데요. 바르셀로나는 평균 나이 24.4세의 PSG에 이은 두 번째입니다. 베랄두, 워렌 자이르 에메리, 바르콜라는 PSG의 현재이자 미래입니다. 또한 PSG에는 이강인, 콜로 무아니, 우가르테, 비티냐와 같은 체력과 재능이 돋보이는 다른 젊은 선수들도 많이 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PSG와 바르셀로나, 매우 다른 두 구단이지만 같은 동기를 가지고 있다. 바로 권력을 쥐고 있는 어린 선수들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이강인이 PSG의 최고 히트작이라는 보도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거한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은 그야말로 복덩이입니다. 이강인은 올 시즌을 앞두고 스페인 마요르카를 떠나 PSG로 이적했습니다. 이적료는 2,200만 유로 320억 원이었습니다. PSG는 지난 2017년 바르셀로나에 네이마르를 영입하면서 세계 최고 이적료인 2억 2,200만 유로 약 3,235억 원을 지불한 구단입니다. 선수 이적료에 거금을 쓰는 PSG 입장에서는 큰 이적료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역대급입니다. 올 시즌을 앞두고 슈퍼스타 리오넬 메시와 네이마르가 떠났습니다. 이들이 떠난 건 PSG의 경기력적인 이탈과 함께 마케팅 수익적인 손해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고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선수들입니다. 티켓, 유니폼 판매 등 마케팅적 부분에서도 큰 영향력을 행사한 선수들입니다. 이 둘이 동시에 떠났습니다. PSG의 마케팅 수익이 급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큰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수입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강인인데요. 이강인의 마케팅적인 효과가 메시와 네이마르 이탈에 대한 손실을 거의 채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프랑스의 르텐스포르트는 PSG가 메시, 네이마르보다 더 나은 선수를 찾았다. 지난 여름 PSG는 스타로서의 위상과 마케팅 측면에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메시와 네이마르를 내보냈다. 이후 2,200만 유로에 이강인을 영입하면서 PSG는 매우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또 메시, 네이마르 이탈로 인한 수익적인 손실도 거의 보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이강인이 PSG에 합류한 이후 메시와 네이마르를 마케팅 차원에 있게 만들었다. 관건은 이강인이 메시와 네이마르가 그랬던 것처럼 장기적으로 이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프랑스 RMC의 다니엘 리올로 기자 역시 이강인은 PSG의 히트작이다. 메시와 네이마르가 떠나면서 불가피했던 사업적 손실이 이강인이 보상을 했다. PSG는 메시와 네이마르의 이상적인 대체자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음바페와 호흡하면서 더욱 성장하고 역대급 재능을 지닌 이강인 선수이기 때문에 추후에는 정말 메시, 네이마르급의 엄청난 선수가 될 수도 있겠죠? 우리 국내 축구 팬들은 이강인 선수가 무럭무럭 자라고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선수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PSG의 동료들도 인정했습니다. 이강인의 시야와 정확도는 PSG에서도 정상급이라는 극찬을 들으며 화제입니다. 프랑스 베팅업체 파리온스 스포츠는 유튜브 채널에 2개의 쇼츠 영상을 올렸습니다. PSG의 미드필더 비티냐와 공격수인 브래들리 바르콜라가 각 부문별로 PSG에서 뛰어난 선수를 뽑는 것이었습니다. 두 선수는 오른발을 잘 쓰는 선수, 신체 능력이 뛰어난 선수, 시야가 좋은 선수 등 10가지 문항에 답했습니다. 이강인은 두 선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비티냐는 시야가 좋은 선수의 이강인을 뽑았고 바르콜라는 정확도가 높은 선수의 이강인을 선정했습니다.
두 선수는 이외에도 오른발을 잘 쓰는 선수로 킬리안 은바페를 선정하는 등 공통된 답변을 내놨습니다. 비티냐와 바르콜라는 이강인의 동료이자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경쟁자인 두 선수가 이강인을 뛰어나다고 선정해 이 선택이 의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티냐는 중앙 미드필더, 바르콜라는 좌측 윙어로 뛰지만 이강인은 두 포지션을 모두 소화하기에 경쟁하는 선수들입니다. 이강인은 PSG에서 공격진의 거의 모든 포지션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최전방 공격수를 제외하고 중앙 미드필더부터 좌우 윙어까지 모두 뛰고 있습니다. 하무스가 부진할 때에는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서 폴스라인으로도 뛰었습니다. 그만큼 멀티플레이어 능력이 뛰어나고 다재다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PSG의 루이스 엘리케 감독 역시 이강인을 인정했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의 역할을 정해두지 않으며 그는 멀티플레이어로 뛸 수 있어 활용도가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강인은 이번 시즌을 앞두고 스페인의 마요르카를 떠나 프랑스의 명문 PSG로 둥지를 틀었습니다. 이강인은 엘리케 감독 아래에서 기회를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지난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1월 아시안컵 차출로 팀 훈련을 소화하지 못했음에도 엘리케 감독은 그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리그 15경기에서 출전하며 2골과 2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PSG에서 우승컵도 들어올렸는데요. 지난 1월 아시안컵 합류 직전 본인의 의지로 프랑스의 슈퍼컵인 트로페 대 샹피용에 출전했습니다. 이 대회 출전으로 이강인의 국가대표팀 합류가 늦어졌으나 이 경기에서 선제골이자 결승골을 넣으며 팀 우승의 주역이 됐습니다. PSG는 이강인과 은바페의 득점에 힘입어 툴루즈를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강인의 강점은 볼키핑과 창의적인 플레이입니다. 비티냐와 바르콜라가 꼽은 것처럼 시야가 넓고 패스나 슈팅 정확도가 매우 높습니다. 지난 18일 몽펠리에와의 리그 경기에서 페널티 박스 밖에서 자신의 주발인 왼발로 정교한 가마차기 득점을 선보였습니다. 그의 활약은 국가대표에서도 여전했습니다. 그는 지난 아시안컵에서도 6경기 모두 선발 출전하며 3골 1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아시안컵에서 기회창출 1위, 키패스 1위 등 공격의 시발점 역할을 하며 중원의 사령관으로 활약했습니다. 여기에 프리킥으로 공격의 혀를 뚫으며 명실상부한 에이스로 거듭났습니다. 최근에 진행된 태국과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경기에서도 우측 윙어로 출전해 도움 1개를 기록했습니다. 두 경기 모두 풀타임 출전하지 않았음에도 키패스 3개씩을 기록하며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대표팀에서 그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매우 큰 모습인 것을 모두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강인은 중앙과 측면을 넘나들며 공격의 창의성을 불어넣었고 PSG에서도 활약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PSG에서 주전 경쟁은 치열한데요. 비티냐와 바르콜라 역시 동료이자 경쟁자입니다. 이강인의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기에 포지션이 다른 두 선수들이 경쟁자가 됐습니다. 비티냐는 이번 시즌 1군 데뷔 후 최고의 활약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 미드필더임에도 리그 24경기에서 6골과 4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강인과 마찬가지로 시야와 패스가 뛰어나며 프리킥을 전담할 정도로 킥 능력도 좋다는 평가입니다. 바르콜라는 시야가 좋은 선수로 비티냐를 택했습니다. 바르콜라는 이강인, 비티냐와 스타일이 다른데요. 그는 윙어로 빠른 스피드를 바탕으로 한 측면 플레이에 능숙합니다. 결정력에 있어서는 아쉬운 모습이지만 측면에서의 파괴력과 직선적인 플레이가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입니다. 팀 동료들에게 시야와 정확성이라는 정말 중요한 능력을 인정받은 이강인 선수인데요. 부상 없이 맹활약하며 행복 축구하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